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총선 후보자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고 김근태 의원에 이어 그의 배우자 인재근 국회의원까지 국회의원 6선을 민주당이 가져갔던 민주 텃밭 도봉구 갑선거구에선 새 인물들이 경쟁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금 부대변인 출신의 안규령 후보가 전략 공천됐고 국민의힘에선 전 비상대책위원인 김재섭 후보가 단수공천 1호로 지목돼 30대 후보 간의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일찍이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봉에서 토박이 일꾼이 되겠다고 내세웁니다. 잘 키운 맏아들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국회의원 선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4년 전 낙마했지만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 기반을 다졌고 풀지 못한 재건축 현안을 제대로 정비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공약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한데 이걸 역시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입법이라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여당의 한 팀이라고 하면 재건축 도봉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고 저는 그동안 방치됐던 재건축,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문제를 아주 빠른 속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안규령 상금 부대변인이 공천 심의 끝에 전략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와 맞섭니다. YTN 앵커 출신으로 도봉구에 연고는 없지만 정치 신인으로 입문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김근태 정신을 이어받아 시대 흐름에 맞는 정치 행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온 지역 경제 회복과 교통 문제를 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GTX-C 노선이나 창동역 신경제 중심지 만드는 것들 그리고 시드 큐브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 이제 선배님들이 다 해오셨던 것들이 차근차근 이제 주민들 앞에 선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근태 인재근 국회의원 당선으로 20년 넘게 민주당 텃밭을 유지해온 도봉구 갑 선거구. 이번 총선에서 30대 새 인물 교체가 도봉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 어떤 새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다음은 도심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이 맞붙는 중구 성동을은 전형적인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선거 당시 바람에 따라 흔들렸던 곳인데 역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판세를 분석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힘 지상욱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당시 중구 성동을 유권자는 18만 3,779명으로 이 가운데 12만 4,70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박 의원이 6만 4,071표를 얻어 5만 8,300표를 받은 지상욱 전 의원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는 근소한 표차로 박 의원이 이겼는데 필동에서는 지 전 의원이 이기기도 했습니다. 2년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전됩니다. 중구 성동을 유권자는 총 17만 1,426명으로 이 가운데 13만 711명이 투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6만 8,838표를 얻어 5만 6,299표를 받은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지만 노후 주거지가 많은 신당 5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압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송영길 전 대표를 2만 표 이상 더 가져갑니다. 동별로 봐도 모든 지역에서 오 시장이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JTBC 아나운서 팀장으로 있다가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대표적인 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삼선 출신의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DI 연구위원, 영국 레스터대 경제학 교수 등을 역임한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중구와 성동의 금호 옥수동이 포함된 중구 성동을, 대표적인 스윙버터 지역인 중구 성동을 해서 두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표심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 서남권도 살펴보죠. 강서-을 지역의 대진표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 진성준 국회의원과 박민식 전 장관의 맞대결 구도인데요. 본격적인 공약 전쟁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박민식 후보가 공천되며 진성준 대 박민식 맞대결 구도가 그려진 강서-을. 변수가 없다면 3선에 도전하는 진성준 후보와 전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의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임과 지지에 힘입어 강서 재선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 우리 강서를 국제적 경제 관문 도시로 도약시킬 중대한 기틀을 잡았습니다. 제가 다시금 우리 구민의 신임을 얻어 일하게 된다면 시대 정신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저는 오로지 지금은 강서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진심 어린 그런 응원을 마음을 살 수 있을지 제가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진심이 우리 강서 주민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임하고 있고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낼 수 있도록 3선에 도전하는 진성준 후보자는 지난 20대, 21대 강서을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 현안을 살펴본 경험과 당정청에서 쌓아온 경험을 강조합니다. 당정청 국회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을 발휘하겠습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며 무너진 평화를 일궈내겠습니다. 강서에서 시작한 정권 심판 그 결실을 4월 총선에서 거둘 때입니다. 이번에도 강서 구민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진성준이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자는 민주당 텃밭이었던 강서 지역에서의 탈환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속도감 있게 이룰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는 저는 신강서, 강서 마구고이 시대가 열릴 그런 때라고 봅니다. 신강서 시대, 강서 마구고이 시대를 열려면 정말 리더십이 중요한데 법무부 장관 출신 박민식이 그 역할을 저는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에너지. 김포공항이 위치한 만큼 고도 제한 완화와 방화 차량 기지, 검폐장 이전 등 강서울 지역의 수건인 현안이 남아있는 상황. 본 후보 등록 이후 본격적으로 이어질 두 후보들의 공약 대결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종로구 삼천공원 숲속도서관이 재개관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러스 카페 4호점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점 6개월 만에 카페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삼천공원 숲속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당시 도서관 내부 한켠에는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어르신 플러스 카페 4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마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문원 구청장이 4번째 카페 개점을 허가한 겁니다. 카페 입점과 동시에 어르신 바리스타 11명에겐 새로운 일터가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하게 개장한 삼청동 숲속 도서관과 플러스 카페 4호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내부에 자리한 커피 머신기는 물론 기존의 카페 시설이 사라졌습니다. 주방 시설을 덮은 자리에는 여러 도서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든 수공예 작품과 친환경 제품 판매대 역시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플러스 카페 4호점은 입점한 지 6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어르신 바리스타들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4.5시간, 4시간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가지고 교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시간이. 왜 너무 열심히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안 좋지. 취재 결과 숲속 도서관 위탁 기관인 종로 문화재단 측이 어르신 카페 운영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커피 제조 소음 해결과 도서관 내 음료를 마시는 행위 방지를 노인복지관 측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플러스 카페 4호점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어르신 일자리 카페가 사라졌을까요? 취재 결과 삼천공원 숲속도서관과 플러스 카페 관리 주체 간의 이견 대립이 원인인데 행정상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삼천공원 숲속도서관은 종로 문화재단이 수탁해 관리합니다. 도서관 내 작은 공간에 자리한 플러스 카페 4호점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담당합니다. 지난해 2월 종로구청 도서관 지원팀과 노인복지관 측이 협의한 결과 도서관 안에 카페 운영을 위한 무상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구립도서관 시설 이용을 허가한 겁니다. 당시 도서관 설비 예산 5천만 원이 카페 시설비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던 숲속도서관이 지난해 6월 문화재단으로 위탁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로 문화재단 내에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사업단장이 새롭게 임명된 후 플러스 카페 4호점 운영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불교계 추천 비례대표 시의원 출신의 이모 단장은 도서관에 카페를 두는 건 운영상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모 단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도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풍기한테 놔드리고 에어컨 너무 여름이라 수요가 없으니까 렌트라도 해서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으시게 해드리라고 제가 자문을 했죠. 그런 거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해요. 구청은 도서관과 카페가 한 공간에 있어 문제가 컸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원 해결을 위해선 도서관 본래 취지를 지켜야 했다는 해석입니다. 도서관을 위주로 중점을 둬서 남기느냐, 카페를 위주로 중점을 둬서 남겨야 되느냐, 이거는 한 곳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고민 끝에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은 무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서관을 위주로 더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거지. 종로 노인복지관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플러스 카페 1, 2, 3호점은 1년이 계약 기간인데 4호점만 6개월 계약 통보를 받았고 시설 무상 허가에 위배한 내용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플러스 카페 4호점은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공모한 어르신 일자리 창업 비용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시장령에 진입해야 하는데 일터가 사라진 겁니다. 이달까지 다른 카페 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마땅치 않아 지원금 4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주민 예산으로 운영하는 숲속 도서관과 어르신 일자리 카페를 한데 모아놓고 관리 주체 간의 이견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만 잃은 셈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리모델링 예산 지출과 어르신 일자리 카페 4호점이 퇴출된 관리자 책임 회피, 행정 절차상 문제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지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동대문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GTX 환기구 설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구청과 국회의원 역할을 구분짓는 듯한 발언이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문구의 골칫덩이로 자리한 GTX 환기구 관련 구정질의가 예고된 날, 구의회에선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구청장에 대한 질타로 질의가 시작됩니다. 이 작은 용도권 반경 약 100m 이내 도시철도 환기시설이 자그마치 3개나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이 해외로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의회 일정이 연초에 잡혔는데 굳이 급한 상황인지. 현재 동대문구 용신동 일대에는 동북선과 GTX B C노선의 환기구까지 모두 3개의 도시철도 환기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GTX B노선 환기구의 경우 성동구에 설치하려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위치가 이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구청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는 과정 속 집행부와 구의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집니다. 이런 수직구 문제 같은 큰 문제는 동대문구 구성원들이 다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시설공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인데 사실 국토부는 국회의원이 항상 설명을 요구하면 항상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를 통해 파악하기로는 용도공원 수직구 이슈가 불거진 이후로 국토부가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오히려 국장님, 작년에 국회의원 두 분 다 수직구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안규배 국회의원과 장경태 국회의원 두 분 계십니다. 거기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업무가 있고 행정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우리 19명 구의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한 구민은 요청을 안 하면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는 것이냐며 회의장을 향해 볼멘 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GTX 환기구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구청과 지역 정치인이 서로 협업하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 내탁 공방만 이어가는 후진적인 모습에 GTX 환기구 백지화를 외치는 주민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지역 종로구로 가봅니다. 이 종로구는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죠. 관광객도 많은데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관광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통신원이 취재를 했는데요.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주말 동작구에 사는 지인과 함께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했는데요. 지인의 얘기로는 종로구가 정말 볼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은데 전체적인 동선을 알기 힘들고 방문하는 곳의 스토리도 제대로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 모던길 사운드워크를 소개하고 직접 접속해서 함께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모던길 사운드워크,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인데 조금은 생소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종로구가 종로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정한 10개 관광 코스를 안내하는 오디오 가이드 프로그램 종로 모던길 사운드워크를 제작했습니다. 종로와 연이 깊은 지역 명사 10명의 실감나는 연기와 해설을 들으며 안내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길이는 총 30.2km로 코스별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10개 코스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운드워크 안에서는 코스별 주제와 지역의 명사들이 오디오 해설사로 등장해 길을 걷는 내내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코스를 체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 명사들의 오디오 해설을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1코스는 배우 오만석, 2코스는 가수 송민경, 3코스는
성우 김보민 등 명사들의 오디오 해설로 총 10개 코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인과 함께 체험한 코스는 제2코스 국립과 매국의 길로 배화여학교 학생 김경화 역을 맡은 가수 송민경이 독립에 나선 인물과 7일 매국의 길로 들어선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로 모던길 사운드워크는 정보문의, 일명 QR코드라고 하죠. 스캔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해설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윤동주 문학관에서 황학점까지 코스를 마무리하고 지인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요. 무심코 지나던 길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혼자서도 해설을 들으며 걸을 수 있는 종로 모던길 사운드워크가 정말 좋은 것 같다. 다른 코스도 시간을 내서 꼭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 종로에서 새로운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로구 김정민 주민통신원과 모던길 사운드워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종로구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화재단과 노인복지관의 이권 다툼으로 애꿎은 어르신들만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고령에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어르신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행정이 다시 이들의 자신감을 되돌려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봅니다. 이상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